사람을 살리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박사 김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하 그리고 웃음의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대학 교수 랜디 포시가 있습니다. 그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관계와 디자인을 강의하는 컴퓨터공학 교수였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지만 암 선고를 받고 2008년 세 자녀에게 마지막 강의를 선물로 남기며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만 살고 죽게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는 강의를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2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가르쳐줘야 할 내용들을 정해진 시간에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적 꿈을 나열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것을 펼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덧붙입니다. 강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심어주고 떠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일상에 담은 의미들이지. 유럽 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먼 나라 여행지에서 만난 한 젊은이는 처음 만난 나에게 반갑다면서 자신의 차로 가더니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만남을 축하하죠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덩달아서 아이 좋아요 하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서로의 만남을 축하했고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약 없이 헤어졌습니다. 지금 10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젊은이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도 처음 만나 그 만남을 축하하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축하의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유럽인들 중에 프랑스인은 유독 낙천적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럽 문화의 중추를 이루는 라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명랑하고 낙천적인 민족성이 형성되었습니다. 독일인이나 영국인에 비해서 그다지 엄격하지 않고 타 민족의 문화도 너그럽게 포용을 합니다.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이며 지식인은 사상적으로 매우 자유롭습니다. 프랑스인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사상이 존중받기를 원하며 앞서 다른 사람의 사상도 존중을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프랑스 사람은 이빨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먹는 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인들은 한 번 식탁에 앉으면 세월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무려 2시간 정도 이상이 되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합니다. 사실 프랑스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프랑스인이 얼마나 풍요로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운 북쪽, 더운 남쪽에서 한대성 식물, 열대성 식물이 골고루 자랍니다. 남쪽에서는 채소, 과일 등이 풍부하고 북쪽의 채소와 과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쪽의 대서양에서 잡히는 물고기와 해산물, 따뜻한 지중해의 물고기와 해산물이 이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기름진 평야에서는 품질 좋은 곡식 포도가 수확이 되고
초원지대의 가축에게서 얻은 고기와 우유도 프랑스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맛과 함께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기분 나쁘면 밥맛이 달아났다고 말합니다. 밥맛은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의 식탁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얼굴 맞대고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 식사 시간은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이 무척 여유롭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비혼에 관한 담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토렌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했는데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미혼 남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 비혼주의자들은 살림과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현재 결혼 제도에 순응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겠지요.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녹초가 되는데 여기에 아이들 뒷바라지, 집안일을 동시에 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는 현실이 비혼모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국가적으로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공연을 보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하다고 느끼는 비혼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친구들,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로 인해서 삶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대한민국 엄마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 스트레스로 딸에게 시집가라고 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행복이라는 무지개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구상에 하루라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있을까? 그 밖에 각종 재해, 폭우, 지진, 해일, 폭설, 가뭄 등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현실적이고 커다란 불행, 그 안에서도 사랑의 싹은 피어났습니다. 화산이 덮은 땅에서도 풀은 돋아났으며 폭우로 쓸고 간 땅, 지진으로 갈라진 땅 위에도 희망이라는 싹은 피어올라 지금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축하할 줄 아는 여유 있고 유머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아침상을 받는 일도 축하할 일이고 가족들의 작고 좋은 일도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툽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갖는 것도 주말이나 가능하고요. 또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분위기를 즐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사장, 결혼식장, 또 승진할 때, 생일 등 삶의 곳곳에서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축하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건네는 인사말입니다. 아마도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아 돌잔치를 할 때 많은 친구와 지인들, 일가 친척이 처음 했던 말이 축하합니다였을 겁니다. 축하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축하를 하는 경우에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축하할 일, 축하받을 일이 많다면 그 삶은 매우 기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장 빨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특히 내과 의사들은 한국인의 위장병은 식사하는 분위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웃고 즐기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축하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매일 축하할 일을 찾아보세요. 자신에게도 축하의 선물과 축하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말을 해보세요. 무한 광대한 우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삶이 하나의 축제이며 축제 아닌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술을 넣는다는 뜻으로 좋은 일이 거듭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왕안석이 남경에 은둔할 때 지은 시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름다운 술잔에 맑은 술을 따라 마시고 즐거운 노랫가락 금상첨화네 무릉도원에서 대접받으니 하늘의 붉은 노을 아직도 많구나. 오늘도 축하받고 축하하는 하루 되시기